네, 오늘은 2019년 1월 14일입니다. 월요일이죠.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간 증시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이제 주간 증시 전망을 올려드리고 있죠. 네, 가능하면 이제 오전장에 올려드리고, 뭐 혹시 일이 있으면 오후장에도 올려드릴 수 있는데, 대부분은 오전장에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난주까지는 기업의 실적,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이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정치적인 이벤트가 상당히 많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벤트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증시부터 간단히 보면요. 일단은 21이평선을 돌려내면서 하락 추세는 확실하게 벗겨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어쨌든 충격에서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주말에는 0.02% 정도 소폭 조정이 있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21% 정도 소폭 조정이 있었는데, 표면적으로는 그 미국의 셧다운 장기화 그리고 중국의 경제 둔화 우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 이런 말이 있지만, 실제로 낙폭 자체가 별로 크지가 않고요. 또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우 지수랑 나스닥 지수가 보시면은 거의 쉼 없이 올라왔어요.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악재 없이도 이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그 셧다운 리스크라는 게 이게 아직까지는 큰 리스크로 부각이 안 되고 있는 게, 결국은 역대 셧다운은 막판에는 극적인 타결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 역대 가장 고집불통 정부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독단적이고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언급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셧다운이 지금 역대 최장 기록을 갱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처럼 리스크가 없이 지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슈 플로우를 보셔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그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멕시코 장벽 예산은 마련할 수가 있어요. 다만 그렇게 될 경우 민주당이라든지 미국 국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숨겨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 쪽을 간단히 보면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큰데,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6.5% 이하로 아마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성장률을 조정하게 되면 오히려 경제 지표 관련 불확실성은 완화가 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전에 삼성전자 말씀드릴 때도 잠정실적 발표, 실적 쇼크 났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뭐예요? 실적 불확실성 완화로 반등 나왔죠? 오늘도 반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중국이 성장률 6.5% 이하로 설정 목표치를 낮추잖아요. 그럼 기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증시든 국내 증시든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셧다운 리스크 그리고 중국의 성장률 조정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역시 국내 증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지수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아마 등락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난주에 이제 종료된 미중 차관급 무역 협상 이후의 일정에 시장이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여전히 핵심 이슈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무역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어요. 이거는 예상이 됐어요. 어차피 미국은 중국 측에 굉장히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수출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미국 제품을 조금 써줄게.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는 합의를 이뤘어요. 이거는 쉽게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지적재산권 부분이란 말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중국이 기술적으로 자기들을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경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중국이 뭐 복제품이나 만들고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면 그냥 싸구려 같은 인식만 있고 이랬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중국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그렇게 품질이 많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술력에 있어서는 앞서가려고 시도하는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중국 스마트폰 업체, 가전업체, 자동차 업체의 위협이 어느 때보다도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국이 경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적재산권 부분에서는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달에 아마 그 장관급 협상이 다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한번 협의점을 찾아 나가려는 노력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시장의 언급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셧다운 리스크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셧다운 리스크가 아마 이번 주 내까지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 관련 이슈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는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이슈예요. 그러니까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부각이 될 때마다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신다면 이번 주는 정치적인 리스크에 의해서 변동이 크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번 주 15일에는 브렉시트 관련된 합의 안건이 하원에 상정이 돼요. 그래서 브렉시트 관련 얘기도 다음에 조금 자세히 해드릴 일이 있으면 해드리겠는데, 어쨌든 15일 상정된 안건은 통과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아직 끝나지 않은 합의 남은 부분, 셧다운 리스크 해소 안 된 부분, 그리고 브렉시트 지속되는 부분, 정치적인 이벤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을 보면 최근에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로 수급이 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그 코스피가 하락폭이 조금 더 크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수급을 보시면 이 빨간 게 외국인 수급이에요. 하향이죠. 기관도 어때요? 하향이죠. 네, 코스닥입니다. 지금은 코스피를 볼게요. 코스피를 보면 기관은 약간 횡보 쪽이죠. 외국인은 약간 매수 쪽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급은 대형주, 특히 낙폭과대 대형주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어요. 지난주에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번 주에도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중소형주 비중을 축소하시고 낙폭과대 대형주 비중을 좀 더 늘리시는 게 이번 주에 유리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간 전망 총평은 결국 지수는 상단 하단도 역시 막히는 조금 답답한 흐름, 그리고 종목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보자. 그 부분. 그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투자 전략 관련 영상들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꼭 성욱 투자하시기 바랍니다.